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단기 매매 해답, 늘어나는 거래량, 팜스토리아 한탑에 대한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어지러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나름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딱 세 가지 업종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 관련된 업종은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었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게 이제 비료 쪽, 곡물 쪽 관련된 부분에서 비료 쪽, 여기에 이제 곡물을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류 쪽, 해상 물류 쪽, 이런 쪽이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, 이제 자원 쪽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스와 석유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또 한 묶음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,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방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럽 및 이제 그 근접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이제 확산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빼고는 단기적인 나머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.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팜스토리는 자원 쪽, 한탑도 이 사료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냥 거래량만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.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는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, 부동산도 그렇잖아요. 부동산도 매매가 많이 돼야 거래가 많이 돼야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핫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듯이, 주식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입니다. 그래서 그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,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지,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잣대인 경우가 많아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거래량을 좀 말씀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.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, 팝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비료 쪽 관련된 종목인데, 비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나름 시장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반대로, 시장과 반대로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 대한 수혜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됐다가 빠졌다가 유입이 됐다 빠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에 추가적으로 어떤 추이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거래량 공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,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늘어나야 되는 거고,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, 이제 조정을 받을 때, 조정도 큰 조정을 보였을 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, 그러니까 1, 2%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늘고 하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흐름 보시면 전형적으로 빨간색 장대 양봉을 보였을 때는 이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최근의 거래량보다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고, 대략 이제 파란색 음봉을 보였을 때는 이 빨간색 상승을 했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최근 추이를 좀 보면 이때 이제 2월 24일 날 장대 양봉을 보이고 나서 이제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
회담이 열리면서 좀 해결이 될 만한 실마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28일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금 또 공습을 가하니까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근데 전형적이죠. 전형적으로 빨간색은 빨간 거래량, 파란색은 파란 거래량, 뭐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, 근데 이 주가 추이를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. 결국에 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내일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으나, 우선은 가격적으로 보면 2,810원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3,200원 뭐 이 구간 안에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, 이번에는 그 앞선 고점들까지 다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참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걸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가격 딱 보시면 아시겠죠. 2,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3,000원까지의 이 매물이 전형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. 그래서 이 흐름을 완전하게 돌파를 하면 이번에는 꽤 좋은 재밌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. 그럼 이번에 상승을 하면 한 못해도 4,000원에서 5,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상승을 하면 좀 세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반면에 이제 그 한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죠. 그 71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이 됐고,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수혜주로도 연결이 돼 있었고, 그리고 그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적성 사유 해소,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해제한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호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좀 상승을 한 거죠. 최근 우리 시장은 악재가 계속 쌓일 만큼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밀리고,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고 하면 또 밀리고, 계속 뭐 그런 흐름인데, 이제 이 종목은 한꺼번에 호재성 그런 부분이 터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. 근데 3월 한 달 동안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,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슬슬 수익권이시다라고 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이 거래량의 의미가 좀 크다라는 거죠. 이제 호재성 거래가 한꺼번에 많이 터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다.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기존의 거래량의 한 70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. 기존 거래량은 뭐 15만 주, 7만 주, 7만 주, 6만 주, 4만 주, 뭐 4만 주에서 한 15만 원 주 정도 사이였는데 700만 주의 거래량이 한꺼번에 터졌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량이 나름 괜찮은 흐름이라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,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잖아요. 이때 이제 물린 매물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장 초반에 좀 떠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. 떠서 시작을 하면 1,600원 정도에서 2,100원 정도 사이에서 얼마만큼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느냐, 아니면 그 전에 1,600원, 700원 정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제 지금 구간대면 손절을 해도 되는 시점이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에 대한 물량도 나오면 이제 거래량이 한꺼번에 확 늘어날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거래량이 늘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거래량이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거래량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,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. 그거를 잘 눈여겨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쉽게 생각하라는 건 상승할 땐 거래량이 늘어난다, 줄어들거나 조정이 심하게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, 대지는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